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전망 및 핵심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투자 전망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뭐 이거 하반기 전망이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뭐 실제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의 투자 전망, 뭐 기본적인 여건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의 물건을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살 것인가 또 어느 때에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요즘 같은 뭐 올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 뭐 침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거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재 잠복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서울집 같은 경우는 이제 급매물에 손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실제적으로 항상 그 상태가 유지가 되기보다는 항상 변화가 생기는 게 부동산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물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부동산 투자 전망 및 핵심 준비된 내용은요. 일단 거래량을 보게 되면 전국적인 매매 거래량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준은 2018년도 8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 기준입니다. 2018년도 8월을 한다면 이제 9.13 대책이 나오기 전이죠.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상승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로 현재 하락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 형태가 쭉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6월이 들어설면서부터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반등한 걸 보실 수 있고 이건 전국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들이 또 따로 있겠죠. 그런 지역들을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모든 부동산들이 다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다 가격이 상승 곡선을 약간 올라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전세 시장도 가격이 상승했던 여건도 2018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전세가가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하고 다시 떨어진 후에 현재 그 상태 유지되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있는 물건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 지역의 전세가가 어느 정도 현재 저항력이 있고 또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물건 공급이 많은 공급량이 과다된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세가가 하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도 반드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선택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도 거의 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 전체적인 25개 자치구의 통계입니다. 그랬을 때 상승폭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보다 좀 더 크겠죠. 아무래도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현재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오는 형태는 거의 비슷하지만 6월 달부터 상승되는 곡선들이 실제적으로는 전국적인 부분보다도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인 통계보다도 서울 지역에 있는 주택가격 수치가 더 높다는 얘기고요. 전세도 마찬가지겠죠. 전세도 마찬가지로 상승 곡선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를 찾는 사람들 물량이 더 많아졌느냐 또는 전세 물량이 다시 현재 매매 수요로 돌아섰느냐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 또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장의 형태나 시장의 객관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시면 모든 지역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게 되면 조금 더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은 중점적으로 지역을 공략하는 데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 지역들, 조금 더 강한 지역들, 조금 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만한 지역들, 지역 선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지금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 8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로 다 통틀었을 때 8억 원이고요. 서울 지역의 8억 원의 매매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밑에 그래프는 전세 비율입니다. 43.5,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현재 전세가는 50% 정도 된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3억 5,500만 원이 평균 매매가고요. 거기에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 거의 70% 정도 가까이 되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2억 5천만 원 정도에 2억 원 정도. 이거는 현재 80%가 넘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죠. 거의 80%, 90%대. 서울 지역만 유독 현재 50% 정도 형성되는 전세가. 이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건 투자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갭이 얼마 안 되게 되면 투자 여건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전세가가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가격 경쟁력을 봤을 때 현재 자칫 잘못되게 되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하락될 수 있는 조건들을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경기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현재 전세가가 현재 치솟아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현재 매매가에 육박하게 된다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깡통주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 정도 되는 수준이 실제로 유지가 됐다. 그럼 전세가가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만큼 매매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 매매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가율이 낮은 주택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조건은 계속 유지가 될 테고요. 그 조건에 현재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형태겠죠. 밀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년 후에는 당연히 좀 더 올라가실 테고요. 그에 따라서 또 매매가도 당연히 더 올라가실 테고요. 이런 형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이거라고 저 간언해서 말씀드리신 조건이 이렇게 매매가 상승률이 그만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연결되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이 더 우량한 지역이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얼마 전에 변동이 생겼죠. 실제적으로 6월 또 말부터 해서 이제부터 과표 또 과세가 되는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2018년도까지 기준을 봤을 때도 현재 10년 만에 공시가격만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2배 올랐다는 얘기는 현재 공시가격 비율은 현재 현실화율이 64%, 70%가 채 안 됩니다. 이걸 8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70%, 맥시멈 70%는 잡다 하더라도 현재 공시가격이 현재 10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만큼 매매가는 더욱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는 분명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력은 실제로 정책 변화 때문에 내 부동산 자본이득이 감소하거나 현재 확대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매도 차익이 현재 감소가 할 수 있으나 꾸준하게 계속 떨어지느냐, 앞으로도 계속 오르지 않고 떨어질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경쟁력이 없는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입지 우수 지역에 그 주택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얘기고요. 장기적으로는 쭉 길게 10년 이상 보게 되면 가격 상승 효과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매년 공시가격은 달라질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금리 기조 계속 지속됩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1%대 저금리, 실제로 대출금리도 준다는 얘기고요. 예적금을 통해서 상품은 인기가 더욱더 없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체 상품이 없다는 얘기겠죠. 금리를 대체할 만한 정말로 수익률이 괜찮은 물건들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저런 수익형 부동산은 조금 피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안정적인 주택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현재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결과적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수요 변화가 되고 있죠. 1인 가구 증가 추세 여전합니다.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소형주택은 이제 대중화 시대, 그 대중화 속에서도 고급화 전략으로 또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경쟁력 있는 지역이나 평형대의 수요는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물건 입지, 주변 환경, 교통 편의 교육, 이건 뭐 기본적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지하철 개통호재 있는 지역들, 지역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업무타운도 조성될 수 있는 조건들 되겠죠. 교통호재와 업무타운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들. 실제적으로 이주 수요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재건축, 재개발 현재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필요하다. 관광, 유통, 쇼핑이라도 대기업 이전 호재가 있는 지역들. 대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직장인들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은 직장인 수요가 집중이 되고 당연히 상권 살아나고 그 주변에 토지 가격, 임대료가 상승하고 거기 주거지 가격도 덩달아서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부동산 공법 바로 알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